자, 이번 주 물리원 중간점검 주간 테스트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읽어보시면 영희는 2m/s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 철수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출발해서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나서 Q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말은 평균 속도가 같다는 말이죠. 평균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희는 2m/s로 동일하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평균 자체가 2m/s라는 얘기고 철수의 평균 속도도 역시 2m/s가 되죠. 자, 철수의 처음 속력은 0이고 2m/s는 처음 속력과 마지막 속력, 나중 속력을 2로 나눈 게 2m/s니까 도착했을 때는 4m/s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m/s의 평균 속도로 40m를 가는 데는 20초가 걸렸겠죠.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20초 동안에 4m/s가 변했으니까 5분의 1이면 0.2m/s 제곱이 맞죠. 니은 t = 10초일 때, 자, 철수의 가속도는 0.2니까요 10초 동안에 1초에 0.2씩 10초면 2가 변했다는 얘기죠. 2m/s가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0에서 10초까지 철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철수가 t = 0일 때 속도값이 0이고요. t = 10초일 때는 속도값이 2m/s죠.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1m/s가 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럼 1m/s의 평균 속도로 10초 동안 운동을 했으니 철수는 10m를 이동했을 거고, 영희 같은 경우에는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10초를 이동했으니까 20m를 이동했겠죠. 그러면 철수가 영희의 2배가 아니라 영희가 철수의 2배다 해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를 출발할 때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돼 있어요. 자, 속도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그려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 마이너스 방향을 왼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현재 정지 상태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 즉 힘을 받아서 움직일 거니까 처음 구간이 면적이 16이죠. 그러면 0부터 2초까지 마이너스 16까지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등속 운동하게 되죠. 4초까지 등속 운동하고, 그 다음 2초 동안 플러스 8의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즉 운동 방향과 지금 현재 반대 방향으로 8만큼 속도가 변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순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마지막엔 다시 등속 운동하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겠네요.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물체의 운동을 본 겁니다. 2초, 4초, 6초, 8초 되겠네요. 기억 볼게요. 처음 2초 동안 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처음에 정지 상태였는데 정지하고 있는 물체보다 더 느리게 속력이 감소할 수는 없죠.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방향이 반대다 이 뜻입니다. X는 0에서 8초까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자, 이 순간 모든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운동 방향은 일정하겠죠. 디귿. 이 물체의 총 이동 거리는 88이다 돼 있는데 여기 전체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자, 사각형 따로따로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 면적은 16에 1을 곱하니까 32고, 여기 면적은 2에 8을 곱하니까 16이고, 여기 면적은 32에 정확하게 반이니까 16이고, 여기 면적 같은 경우에는 8, 16에 24에 나누기 하면 12이고 2초 동안 24로 움직였네요. 자, 그럼 모든 값을 더해주면 64에 24를 더하니까 88m가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88m, 4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4초일 때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었죠. 기억 1에서 2초 동안 평균 가속도의 크기 물었는데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그 구간의 평균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 1에서 2초나 0에서 2초나 기울기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3m/s 제곱입니다.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니은입니다. 4초일 때 물체의 변이가 최대다. 자, 4초일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4초 이후로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거죠. 그쪽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나한테서 가장 먼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는 바로 4초일 때겠네요. 니은이 맞았습니다. 디귿.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되는데, 자,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됐죠?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5, 4, 1인 물체 ABC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줄의 장력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우린 그러면 이 문제는 뭐를 구하라고 했던지 간에 첫 번째 스텝이 뭐였냐면 가속도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전체 현재 10kg짜리 물체가 10N의 R자를 받아서 움직이는 문제랑 동일하죠. 여기 이렇게 애벌레가 매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10N의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가속도 A는 10kg분의 10N에서 1m/s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스텝이 뭐였냐면 각각의 R자임을 표시하는 거였는데 R자임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했죠. A의 가속도는 1이고 그러면 5N, B는 4N, C는 1N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 중간에 끼어있는 장력이나 수직 강력을 구하는 거였는데 일단 줄 1번의 장력을 T1이라고 하면 이 T1은 곧 A의 R자임과 같죠? A가 받는 힘은 현재 이 장력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A R자임인 5N이 되고 T2 보겠습니다. T2 같은 경우에는 현재 B를 구하는 데 써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T2, 왼쪽으로 T1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5N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T2에서 5N을 빼줬더니 이게 T2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4N이 된 거죠. 결국에 T2는 9N이 될 겁니다. 정답은 9N 2번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 3, 5인 ABC를 접촉했대요. 자, 이것도 전체 지금 질량 10kg짜리가 20N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가속도 A는 바로 나오죠. 2m/s 제곱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두 번째 스텝은 우리 R자임 구하는 거였는데 A는 R자임이 오른쪽으로 4N, B는 오른쪽으로 6N, C는 오른쪽으로 10N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A R자임은 지금 현재 4N인데 오른쪽으로 20N 작용하고 왼쪽으로 16N이 작용해야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서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러면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16N이 맞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C에 작용한 R자임이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이 그냥 5에다가 2를 곱해서 16N이 정답인 거죠. 5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한 지금 물체의 힘을 분석하는 거네요. 기억. 자, 책과 사과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정지한 물체는 모두 R자임이 0이었죠. 기억 정답이고, 니은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사과의 무게가 같다 됐는데, 자,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무게는 책과 사과의 무게를 합한 것과 같죠. 디귿 보겠습니다.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과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은 평형관계다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은 책이 사과를 이렇게 떠받치는 거고요. 됐죠?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은 사과가 책을 이렇게 누르는 건데 지금 보면 책, 사과, 책이 나왔고 떠받치는 힘도 누르는 힘도 둘 다 미는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 평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이네요. 7번 보겠습니다. 자, 줄 PQ가 되어 있고 현재 정지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체 지금
그 3M짜리 물체가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럼 3M짜리 물체가 아래쪽으로 3mg의 힘을 받는다고 치면 P는 이걸 버티기 위해서 3mg만큼의 그 장력이 걸려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A에 작용하는 힘은 그러면 중력 mg와 Q에 걸리는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mg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2mg와 mg를 더해서 3mg가 되고 위로 작용하는 3mg가 우리 상세돼서 R자임이 0이 나올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 Q에 걸리는 장력이 2mg니까 Q가 물체 B를 당기는 힘도 2mg고 B는 중력 2mg의 힘을 받아서 멈춰있는 이런 문제인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실이 물체 A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A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물체 A를 당기는 힘도 있고, 지금 정확히는 뭐 문제 좀 애매하네요. 실 P라고 해야겠죠. 실 P가 물체 A를 당기는 힘도 있고 중력도 있고 실 Q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오답입니다. 니은 실 P가 물체 A를 당기는 힘, 다시 말하면 P의 장력이니까 3mg가 될 거고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가 되니까 정확하게 2분의 3배가 맞네요. 니은 정답이죠. 티그 볼게요. 실 Q가 물체 네, 미안합니다. 실 Q가 물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실 Q가 물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로 같다. 자, 결국에는 이게 장력 Q의 크기를 묻는 것과 같은 보기죠.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8번 볼게요. 자, 지금 충돌 문제죠. 충돌할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A의 현재 운동량은 플러스 12고요. 이것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모든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그럼 당연히 더해줘야 되죠. 더할 때 B의 운동량이 2가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운동량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10이 돼야 되는데 충돌 후 두 물체는 현재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됐죠? 문제에서 조금 띄어져 있어서 그림은 이상한데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3kg짜리와 2kg짜리, 5kg짜리 물체가 얼마의 속력으로 달려야 운동량이 10이 될 것인가 했을 때 2m/s로 달려야 되죠. 기억은 틀렸죠. 니은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보면 되는데 B의 운동량은 처음에 마이너스 2였고요. 나중에 2 곱하기 2에서 4가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4까지 6이 변했습니다. 디귿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6이다 되는데 자, B가 받은 충격량이 6이야. 그럼 A가 받은 충격량도 6이고 A가 받은 충격량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6이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9번 볼게요. 현재 80kg인 A와 40kg인 B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손으로 힘을 줘서 미는 상황이네요. 됐죠? 그럼 이거는 물체의 분리니까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고 가벼운 친구가 만약에 2V의 속력으로 간다면 무거운 친구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썼을 때 처음 운동량이 둘이 합해서 0이니까 나중도 0이 되려면 질량이 반비례하게 속도가 나온다. 이 얘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기억 볼게요.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니까 둘이 작용 반작용으로 무조건 같은 거죠.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되어 있는데 자, 둘이 방금 같은 힘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F는 MA에 의해서 F 값이 동일한데 질량이 차이가 나면 가속도도 차이가 나겠죠. A가 B보다 질량이 2배 크니까 가속도는 오히려 2분의 1이겠죠. 됐나? 그럼 A의 가속도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B의 가속도는 2A가 될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정확하게 2배가 맞습니다. 팁 보겠습니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무조건 같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충격력 이동이라고 충돌 시간이 동일하니까 충격량의 크기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을 얘들아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엄청 많던데 막 그림 그리고 잘 봐요. 0.15kg의 질량이 40m/s로 운동을 했대요. 그러면 4 곱하기 1.5니까 운동량이 6이었던 거죠. 그럼 6의 운동량을 가지고 왼쪽으로 애들 날라왔어. 야구 방망이로 쳤더니 방망이는 부러졌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야구공은 원래 진영 방향 그대로 갔대요. 됐죠? 그대로 갔다는 말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6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력이 감소했죠. 왼쪽으로 얼마가 됐어요? 10 곱하기 0.15니까 1.5가 된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얼마가 변했죠? 플러스 4.5가 변했죠.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5가 됐으니까 플러스 4.5가 변한 겁니다. 그럼 충격량이 4.5 뉴턴 세크인 거죠. 자, 4.5니까 2분의 9가 정답이겠네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게 끝입니다. 자, 몇 번이나 장수를 했지만 이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필수적으로 잘 해오세요. 알겠죠?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